안녕하세요. 스피리추얼러 사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찰리는 같이 사는 친구한테 항상 구박을 받고 있어요. 밤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타이션이라는 춤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배워보려고 클래스를 결제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말합니다. 너 그거 배워봤자 얼마 못 가. 잊었어? 너 항상 그런 식이잖아. 돈만 아깝게 그걸 왜 하니? 찰리는 친구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서 클래스를 결제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찰리, 상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불려갔어요. 한참을 혼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직원이 제출한 보고서였던 거예요. 상사의 착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하지만 상사는 사과 없이 이름이 잘 보이게 놨어야지 라는 말로 상황을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너무 속상했던 찰리는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지만 친구는 말해요. 평소에 네가 얼마나 허술하게 보였으면 그런 일을 당하겠어? 사실 네 잘못도 커. 일도 못하지. 성격도 물러터졌지. 네 탓이지. 찰리는 점점 더 속상해지기만 해서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는 찰리를 보고 친구가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니 정말 한심하다. 너 정말 인생의 낙오자 같아. 찰리는 친구의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방으로 숨어들었어요. 내 집이지만 조금도 편하지가 않았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숨어서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터 사려고 찜해놓았던 예쁜 소품들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이불을 걷어 젖히며 말했어요. 쇼핑! 너 지난달에 얼마 썼는지 알아? 정말 한심하구나. 찰리는 친구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나가달라고 말하고 방문을 잠궈버렸죠. 그리고는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밤새 쇼츠를 보다가 날이 새버렸죠. 어느새 잠들어 있는데 옆에 누워있던 친구가 깨웠어요. 너 그러다가 밤샌 거야? 대단하다. 넌 정말 인생에 쓸모없는 사람 같아. 찰리는 정말 이 친구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찰리가 이 친구랑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인공 찰리가 친구에게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사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찰리의 친구는 찰리 자신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자신을 평가하고 죄책감 갖게 하는지 우리 안의 생각들을 의인화해서 친구로 묘사를 해본 건데요. 사실 좀 이야기가 과장된 면은 있지만 평소에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죠. 오늘 운동을 빼먹었다. 너 참 게으르구나. 오늘 과식을 했다. 너 정말 노답이구나. 오늘 돈을 많이 썼다. 정말 너 사치스럽고 무계획적이구나. 등등등. 우리는 스스로 매일 나의 습관들, 나의 생각, 행동에 대해서 정말 많은 평가, 자책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건강한 걸까요? 찰리가 과연 저 친구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니게 되고 비효율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면 과정이 즐겁지 않은 건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지는데 일단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꾸 결과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죠. 많은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보상이 안 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보상이 안 오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파괴적으로 돌변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 하다가 갑자기 폭식하거나 금주 하다가 갑자기 폭음하는
그런 경험 많이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보상이 왔다고 했을 때 만약에 다이어트가 성공을 했어. 그러면 오히려 점점 더 그 보상에 집착을 하면서, 왜냐하면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더 큰 보상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자기 학대적인 자기 개발, 결과 중독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든 죄책감을 동기부여 삼아서 노력을 하게 되면 몸이나 마음의 건강이 크게 해칩니다. 그래서 죄책감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뭘 동기부여로 삼느냐? 바로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근데 이게 너무 말은 좋은데 즐거움을 동기 삼아서 건강하게 살고 막 아름답고 좋은데 와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즐거움을 동기 삼아서 건강하게 살려면 즐거운 것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건강한 것들이 많아야 내가 즐거운 것들만 했는데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둘 다 별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즐거운 리스트가 많지 않을 수 있고 그 중에 건강한 것들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원인은 같은데요. 원인은 결국에 뭐냐면 내가 즐거운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유가 없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건강한 취미가 많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나를 파괴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많은 취미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폭식이나 아까 말했던 폭음 이런 것도 나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할 만큼 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내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마다 자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면 뭐 건강이고 뭐고 즐거움이고 뭐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다 싶으니까 건강에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막 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상태시라면 내가 나를 아끼고 돌볼 힘조차 없구나, 그만큼 지쳐있구나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쉴 수 있으면 쉬고 아니면 토닥여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진짜 이게 심신의 건강이 위험한 상태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꼭 전문가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일 가장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나를 너무 평가하고 죄책감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나를 자꾸 채찍질하는 거라면 아까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우리는 즐거움을 동기 삼아서 즐거운 방법들 중에 건강한 것들을 추구해서 살면 되는데, 그게 지금 내가 좀 힘들다, 아예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의 지친 상태다라고 하신다면 몰아붙이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시고, 지금 정말 많이 지쳤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충분히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 항상 그걸 중심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내가 뭔가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 너무 많은데? 내가 즐거움을 잘 못 느끼는데? 그렇다면 죄책감을 가지실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많이 힘들구나, 이걸 먼저 알아주시는 거. 그렇게 충분히 마음을 알아주고 수용해 주시면 마음은 저절로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의 마음에 원래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 내가 간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를 자꾸 억누르고 일로 가야 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삐뚤어집니다. 겉으로는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반대쪽에 엄청 커다랗게 그림자가 부풀고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터질 거고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나를 몰아붙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알아주면서 즐겁게 건강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당신만의 빛으로 반짝이세요. 스피리추얼러 사이였습니다.